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자, 자바의 상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자바는 다중 상속을 허용한다. 자, 1번부터 틀렸네요. 자, 자바는요, extens라고 하는 이 뒤에 자, 하나의 클래스만 올 수 있고요. 자,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클래스는 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바는 단일 상속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중 상속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부모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 오버라이딩 할 수 있다. 맞죠? 자, 부모의 프라이빗 조건 제한을 갖는 필드와 메소드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파이널 클래스는 상속할 수 없고 파이널 메소드는 오버라이딩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2번. 자, 클래스 타입 변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 객체는 부모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된다. 맞습니다. 자, 부모 객체는 자식 타입으로 항상 타입 변환이 다시 부모 객체는 자식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이 항상 된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자, 항상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자식 타입의 객체가 부모 타입으로 이렇게 자동 타입 변환되고 난 이후에 다시 부모 타입 객체를 자식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떠한 부모 객체든지 자식 타입으로 이렇게 타입 변환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죠. 자, 강제 타입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자, 자동 타입 변환을 이용해서 필드와 매개 변수의 다양성을 구현한다. 맞습니다. 자, 강제 타입 변환 전에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로 변환 가능한지 검사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자, 3번. 자, 파이널 키워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파이널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아니죠. 없죠. 자, 이게 틀렸네요. 자, 파이널 필드는 값이 저장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맞죠? 자, 파이널 메소드는 재정의 오버라이딩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스태틱 파이널 필드는 상수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죠. 4번. 오버라이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모 메소드의 시그너처 메소드의 시그너처 하게 되면 리턴 타입, 메소드명, 매개 변수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 메소드의 시그너처와 동일해야 한다. 맞죠? 자, 부모 메소드보다 좁은 조건 제한자를 붙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퍼블릭이면 자식은 프라이빗을 붙일 수 있느냐? 없죠? 자, 맞습니다. 자, 골뱅이. 자, at override. 자, at override annotation을 사용하면 자, 재정의가 확실한지 컴파일러가 검증한다. 맞습니다. 자, protected 조건 제한을 갖는 메소드는 다른 패키지의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할 수 없다. 자, protected라고 하는 이 조건 제한은요. 같은 패키지에 있을 때는 디폴트 조건 제한과 같아서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죠. 그런데 다른 패키지일 경우에는요, 자식 클래스만 접근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패키지의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자식 클래스에서 이제 무조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5번 페어런트 클래스를 상속해서 자, 차일드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생성했는데 자, 요거를 상속을 해서 자, 차일드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자, 차일드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자, 차일드 클래스 생성자가 이건데요. 자, 컴파일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자, 이런 거는 대부분이요.
그 부모 생성자 호출 부분에서 이제 에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지금 하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을 받아서 자, 이것을 이제 네임으로 이렇게 초기화하는 건데, 자, 자식 쪽 생성자에서요, 여러분이 부모, 자, 페어런트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명시적인 슈퍼가 없으면, 자, 컴파일러는 요 제일 첫 줄에다가 그 이와 같은 생성자를 추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모의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를 이제 호출하게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부모에 정말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가 있느냐, 없다 이거죠. 없으니까 컴파일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사이에는 자, 이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슈퍼 자,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결국 네임을 받아서 초기화를 하는 거니까 이 네임을 자,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네임.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자, 이 슈퍼를 넣어주면 어차피 네임이 여기에서 이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요게 여러분이 안 들어가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6번 페어런트 클래스를 상속받아 차일드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차일드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자, 차일드 example 클래스를 실행했을 때, 자, 요거를 실행을 했을 때, 자, 호출되는 각 클래스의 생성자의 순서를 자, 생각하면서 출력 결과를 맞춰 보세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이클립스에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에서 주어진 코드를 하나하나씩 분석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먼저 child example에서 자, child 객체를 만들 때 이와 같이 자, child 생성자를 이제 호출을 했죠. 자, 그럼 child 생성자로 가보면요. 자, 이거죠. 그래서 자, 얘가 실행이 되는데 자, 첫 줄에 여러분이 this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또 다른 생성자인 자, 얘를 자, 다시 실행시키고요. 그럼 결국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this가 있는 이와 같은 그 자기 생성자 호출 코드가 있으면요. 그 여러분이 부모의 이제 슈퍼라고 하는 이거를 자, 여기에다가 추가하지 않습니다. 컴파일러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슈퍼와 this는 결코 이제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같이 쓸 수 없는 이유가 얘도 첫 줄에 있어야 되고 얘도 첫 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작성해 버리면 얘는 두 번째 줄에 있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러분이 슈퍼를 넣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첫 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작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this와 슈퍼, this는 자기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고 슈퍼는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건데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this라고 했다면 여기는 슈퍼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내려오니까 자, 여기는 자기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가 없으니까 컴파일러가 무엇을 추가를 할까요? 자, 이거를 추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여기서 자식 생성자를 호출을 했죠. 그럼 다시 말해서 얘가 자, 실행이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자, 결국 요거를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요거를 실행할 때 자, 슈퍼를 실행을 했죠. 또 그럼 슈퍼는
자, 부모 쪽으로 또 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부모 쪽으로 가서 결국 얘가 실행이 된 거고요. 자, 여기서 this 또 하니까 이제 자기의 또 다른 생성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는데 자, 결국 얘가 먼저 출력이 되고 자, 얘가 출력이 끝나면은 다시 일로 돌아와서 자, 얘를 출력시키겠죠. 그래서 이게 1번, 2번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다시 차일드 들어와서 자, 이것을 이제 실행을 마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계속 실행해서 자, 얘를 자, 출력시키고요. 자,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와서 얘 실행하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 일로 돌아가서 자, 마지막으로 요거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 세 번째 출력되고 이게 네 번째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문제에서는요, 이 this 자, 갈로 열고 갈로 닫고와 슈퍼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같은 생성자에서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this가 있으면 여기는 슈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this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없어야 이렇게 이제 슈퍼가 들어가요. 부모 생성자 호출은 바로 여기서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타이어 클래스를 상속받아 자, 스노우 타이어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했다는 거죠. 자, 스노우 타이어 이그젬플 클래스를 실행했을 때 출력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요거를 자, 실행했을 경우에 자, 출력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도 이클립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타이어라고 하는 자, 클래스부터 보면요. 자, run이라는 메소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일반 타이어가 굴러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고요. 자, 스노우 타이어는 자, 타이어를 상속을 받아서 재정의를 했죠. 자, run을 재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그젬플에서 자, 먼저 자식 객체를 자, 만들었네요. 스노우 타이어 객체를 만들어서 스노우 타이어 타입에다가 대입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자동 타입 변환을 했네요. 그래서 스노우 타이어 객체를 타이어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을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 run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자, 이때 run은 이 변수를 통해서 run을 호출했고요. 자, 이때 run은 자, 이거를 통해서 즉 부모 타입을 통해서 자, run을 호출을 했네요. 자, 자식 객체를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이 자, 오버라이드 된 여러분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무조건 자식의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타입이 뭐 자식 타입이든 뭐 이 타입이 부모 타입이든 상관없어요. 뭐 자동 타입 변환이 됐건 뭐 어쨌건 무조건 재정이 된 자식의 메소드가 호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 다 바로 스노우 타이어의 run이 호출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8번) A, B, C, D, E, F 클래스가 다음과 같이 상속관계에 있을 때 다음 빈칸에 들어올 수 없는 코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B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해 놓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엇이 오느냐라는 거죠. 자, 이거는 자,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B타입을 선언해 놓고요. 자,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여기에 어떤 객체를 넣을 수 있느냐 이거네요. 자, 여러분 제가 타입 변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식 객체는 부모 타입에 대입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알아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자, 여기에
자, B 객체를 직접 생성해서 대입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맞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A 객체를 생성을 해서 자, B로 타입 변환, 강제 타입 변환했죠. 이게 있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A를 만들어 놓고 B로 강제 타입한다. 이거는 안 되죠. 조건에 이제 맞지 않는데요. 강제 타입 변환이 되려고 그러면요. 일단은 이 객체를 먼저 A로 변환시키고 나서,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A 이렇게 해서 new B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B로 이렇게 타입 변환을 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애초부터 B를 만들어서 A로 타입 변환시키고 다시 A를 원래 B로 복원시키는 것은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A를 만들어 놓고요. B로 강제 타입 변환한다. 이거는 안 되죠. 2번이 틀렸네요. 자, D. 자, D는 B의 자식 클래스잖아요. 그러면 D 객체를 만들어서 부모 타입 B로 자, 타입 변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됩니다. 자, E도 마찬가지죠. E도 B의 자식 클래스니까 자, 이 객체를 만들어서 부모 타입 B에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와 여기에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